사실은 이제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내가 교재 같은 걸 내가 다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제 필기 같은 거 이런 게 편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대학생 때부터 분당 정상어원에서 영어 선생님이었거든. 그래서 수업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자료가 좀 많은 편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가르치고, 이게 사실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나는 이제 당연히 외국어를 나는 우리 딸한테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외국어는 외워야 된다. 어떻게 외우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배우고 나서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좀 나눠줄 예정이야. 근데 자료가 좀 많은데 방금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숙제가 많다는 얘기냐? 숙제가 좀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가르치고 다시 그걸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꼭 그때마다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근데 내가 너네 그 시험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하면, 요번에는 너네가 어법 문제가 2문제인가 3문제밖에 안 나와서 나는 어법 되게 잘하는데 내 장점이 좀 덜 부각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됐었는데, 어법도 자기는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분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막 통째로 30문제가 30문항이 나올 때도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 좀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희들 보고 이걸 먼저 읽으라고 시간을 줘.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이 모의고사 수업이 모의고사를 위한 모의고사 수업이었다면 난 아마 이렇게 강의를 했을 거야. 요 빈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할 것인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내가 주제 또는 서술형이 나올 거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친 거거든. 이 주제에 보통 빈칸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얘는 보통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가 2갈씩 또는 2갈씩, 양갈씩 문장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주제를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이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가르쳤겠지만, 너희들이 사실 지금 2학년에 나한테 원하는 건 아무래도 내신을 먼저 원하지 않을까. 모의고사 수업도 내신 스타일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먼저 그럼 이 똑같은 자료를 주고 너희들한테 어떻게 부탁을 할 거냐면, 페이지가 맨 앞에 미안해. 맨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일단 단어를 오른쪽에 만들어놨어. 근데 내가 이거를 오른쪽에 한 페이지에다 다 만들어 놓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원래는 단어 따로 이렇게 해놨더니 이걸 갖다 귀찮다고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안 넘어가더라고.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 문장을 읽기 전에 먼저 내가 모르는 단어다 표시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해석을 요 중간중간 사이에다가 넣어놨더니 학생들이 해석을 먼저 보더라고. 그래서 해석은 아무래도 같은 페이지에 있되 눈 밑으로 좀 떨어져서 따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이게 주제 문장이거나 아니면 서술형에 나올 만한 문법이 많은 문장이야.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건 다 내가 혼자 진행을 해. 하이라이트 부분은 내가 먼저 해석하고 학생 한 명 시켜서 해석을 한번 시킬 거야. 그리고 영작하는 그런 걸 좀 다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너희 시험지를 좀 분석해보니까 그 영작이 정말 너희들 말로는 정말 영작이었다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주요 문장을 변형해서 영작하는 거였더라고. 그래서 주요 문장을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문장들은 나랑 내가 먼저 해석하고 너희들 해석하고 직접 써보는 걸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나는 그러면 이걸 갖다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내신 모의고사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자, 선생님이 지금 3분 줄 테니까 모르는 단어 거기다가 표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한국어를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 너희들이 익숙한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영어를 매우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답을 읽어도 좋다. 그런데 이건 우리 내신 수업 아니겠느냐? 그럼 한국어 내용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왜냐면 영어는 나랑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해. 그리고 또 하나, 하기 전에 앞서서 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 파란 건 주로 단어라든가 지칭에 관련된 중요한 문장이라고 선생님이 표시를 해놓은 거고, 빨간 건 문법이야. 혹시 여기서 몇 개가 보이니? 라고 얘들한테 물어봐. 혹시 선생님이 여기다 왜 프리메이처에다가 왜 파란색을 했을까? 왜 아니면 여기다 it에다가 빨간 문법 표시를 했을까? 혹시 몇 개가 보여?
왜 여기다가 언더라인에다가 다운톤에다가 페이버릿에다가 여기 보면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그 주석 표시가 있는데 혹시 여기서 선생님의 의도가 보이는 게 몇 개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서 장난삼아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그게 너의 미래다. 이게 최소한 6개가 있는데 5개 이상은 보이면 아 너네가 성적이 잘 나올 거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시험 기대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농담이고 사실 이게 두 번 돌 거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설명해 줄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았을 때 모르면 정말 그건 정말 우리 시험 접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렇게 진행을 해. 혹시 너희들 그 동영상 EBS라든가 아니면 그 이제 그 교육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인강 같은 거 많이 봤을 거야. 거기에 매우 준하게 나도 수업을 하려고 전자칠판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볼 것 같아. 일단 while 접속사에다가 네모를 치도록하자. 아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ile이 있었더라면 끊어가는 게 있을 것이다. 아마 여기까지 끊어가도록 하겠지? 근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ile 같은 경우에는 양보부사절을 읽으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간부사절을 읽으면 뭐뭐하는 동안이 될 텐데 여기에서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는 뜻이 되겠다. 자 여기 문장이 길어서 해석을 못하겠다면 동사부터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face가 난 동사에다가 다이아몬드 표시를 쳐. 동사를 먼저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뭐 이제 혹시 이과 학생이 있나 모르겠지만 곤충 같은 거 구분할 때 머리 가슴 배에서 가슴을 구분하면 당연히 앞쪽이 머리가 되고 뒤에는 배가 되지 않겠느냐. 동사만 찾으면 무조건 아니다. 거의 뭐 많은 경우가 주어가 되어 있고 그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가 되겠지. 문장 구조의 핵심은 동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여기 보면 알겠지만 face가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도 쓰여서 여기서 구분하기가 살짝 어렵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face가 주어가 되어 있고 of는 동사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enormous pressures가 주어가 동사 목적어가 되어 있고 to make decision이 앞에 있는 pressure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효용사 정법이야. 그리고 quickly가 부사가 되는데 나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어떤 거냐면 통사를 이용한 구문 독해를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요걸 내가 먼저 나눠주고 해석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주어, 목적어, 효용사, 부사를 했잖아. 그 순서가 있어. 혹시나 너희들 모의고사 해설지를 보면 그 한국어 나와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그 해석 순서가 모의고사 답안지 해석 순서랑 똑같을 거야. 너희들은 그냥 읽어서 이해만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너희 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해석하는 순서가 따로 있어. 근데 그렇게 꼭 그 순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중요하겠다. 자, 그럼 내 순서는 뭐가 되면 항상 주어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목적어를 해주는데 얘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해주고 동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순에 딱 맞게 해석이 될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자칠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항상 내가 나눠서 너희들이 직접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해석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주어, 그 다음에 부사, 부사가 또 있네? 얘. 그 다음에 목적어를 해야 되는데 효용사가 있으니까 얘부터 하고 얘를 한다. 보면 알겠지만 화살표가 있으면 얘를 먼저 하는 얘기잖아. 한번 해석해볼게. 비록 지도자들이 종종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막대한 압박에 직면하긴 하지만 이란 말을 했을 때 우리말 어순하고 딱 떨어지지 않느냐. 항상 이런 어순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이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순을 따르는 좋은 점이 거꾸로 이용하면 너희들이 영작이 아까 전에도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영작 연습 따로 안 하잖아. 근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항상 어순은 주어 있고 동사가 나온다, 목적어 있고 부사가 있다 라는 해석을 평소에 하게 되면 너희들이 영작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너희들이 그냥 원래 독해 잘합니다, 원래 영작 잘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돼. 그냥 이걸 다 쭉 읽어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답을 하면 되지만 그거는 잘하는 사람들 얘기고 못하는 학생들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구문 독해를 중심적으로 한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premature decision 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까지만 하면 내가 읽어볼게. R가 동사가 되면 당연히 여기서 주어가 되지 않겠느냐. The leading cause of decision failure가 되네. 자, 너희들 들어갔나 모르겠지만 자, 여기 주어, 동사, 보어가 되겠어. 비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얘가 그 뒤에 명사, 효용사, 보어를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가 올 수 있어. 부사가 오면 일형식이라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보어가 되면 이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 와중에
전면 수식어 부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항상 세트로 다니게 되는데 얘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 부사구가 되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구가 되지 않겠느냐. 뭐뭐한, 뭐뭐 니은으로 해석이 될 거다. 아까 전에 나랑 내 설명 빨리 캐치한 사람들은 해석 순서 딱 왔을 텐데 주어, 그 다음에 보어를 해야 되는데 화살표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하고 얘하고 얘를 한다.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섣부른 결정은 결정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다 라고 해석하면 우리말 어순하고 딱 맞지 않느냐. 아까 전에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내가 주석을 달아놓은 이유는 왜 때문이냐면 너네 학교에서 가장 또 어려웠던 문제를 뽑는 게 뭐냐면 유의어 적는 거, 단어가 바뀌었을 때 어려워하지 않느냐. 우리 학원에서 내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는데 또 물어보면 또 싫어할까봐 프리메이처는 원래 메이처가 성숙한이라는 뜻이 되어 있고 프리가 반대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성숙한, 섣부른이라는 뜻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단어 쓰는 시간도 조금 좀 줄이려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준비를 할 편이야. 그래서 프리메이처 같은 뜻 다른 표현은 rash라든가 hasty라든가 impetus라는 말이 있겠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 impetus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으로 너들 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딱 있어. 문법은 빨간색으로 적어달라. 그리고 단어라든가 지칭은 파란색으로 적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이드라인 그대로 따라오면 되겠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나는 사실은 여기 유의어도 엄청나게 많아. 근데 내신 수업이라면 나는 그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유의어만 알려줘야지. 왜냐면 이게 단어 시간도 아닌데 선생님 100개 아니까 100개 다 적어줄게? 이거는 시험 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 내 생각에는 rash, hasty, impetus가 있지만 그 중에 impetus가 가장 많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그러고 나서 물어볼 때 혹시 너희들 impetus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눈빛이 이게 못 들어봤을 거 많은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시험 문제에 제일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혹시나 너희들 궁금해할까봐 그럼 빨간 거에는 뭐가 들었나라고 할까봐 좀 이렇게 띄워보자면 나 근데 미안해. 한 번만 도와주라. 혹시 이세다가 별표 친 이유는 뭐 때문일까? 왜냐면 내가 분당에서 수업을 할 때 애들인데 내가 막 강의를 하면 선생님 저희가 형광이 노는 게 선생님 강의만 들을 거면 인강이 더 잘 가르치지 않겠느냐? 아니지. 난 사실은 난 내신을 가르치는데 인강은 내신을 잘 못 가르칠 거 아닌가. 프린트도 못 받아볼 거고 솔직히 야 인강 강사 1타 강사도 내신은 나한테 안 되지 라고 내가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걔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광이 오는 이유가 인터랙션이 있어야지 선생님이 무조건 강의를 하는 게 요즘에 때가 없던데 MZ세대한테 그렇게 강의를 하면 되겠냐. 소통하는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이 세대가 별표를 친 이유가 왜 때문일까? 부탁해요. 네 알겠어. 바로 이렇게 화를 내주시다가 그래도 얘가 질문 좋아서 내가 말을 한다는 5마디 했다고 좀 친한 줄 알았는데 또 나를 못하는데 자 이런 걸 알겠지만 얘는 it 가주어 to 진주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법적인 것들은 따로 빨간색으로 두고라고 그럼 너희들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it 가주어 to 진주어가 되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it 가주어 to 진주어가 되겠더라. it 가주어 to 진주어 투부정사 하는 것이 아마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결정을 push for 막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면 알겠지만 하이라이트가 된 이유가 있어. 얘는 비교적 짧은 문장에 별표가 많지 않겠느냐. 최소한 얘가 그러니까 어법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서술형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하이라이트야. 그러니까 문법이 변형되더라도 변형될 수 있는 문법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있다. 헬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표를 왜 쳤냐면 너도 혹시 눈치를 채다 보겠지만 헬프는 준사역동사다. 그래서 헬프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and라는 등위 접속사에서 동사 원형이 병렬 연결되었다. 여기는 to work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 써있지 않을까? 라가 되겠네. 자, 그래서 준사역동사 work와 이기재민 동사 원형이 병렬 연결되었다. 투부정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장점이 뭐냐면 이게 이것도 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 야, 내가 여기서 필요하고 있는데 왜 뭐라 하고서 보통 선생님들은 앞에 있거나 뒤돌아볼 수밖에 없잖아. 근데 필요가 되는 거야 지금? 야, 나는 이렇게 쓰는 게 많은데 나보다 영어를 잘하면 안 써도 되지만 왜 이렇게 안 써? 라고 옆에서 이렇게 수업하면서도 여기 판서가 가능하다. 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나는 모의고사를 수업할 거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수업할 때 내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모의고사를 위한 모의고사 수업이냐 아니면 내신을 위한 모의고사 수업이냐 따르게 수업할 거다. 근데 일단 너희들이 내신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서 난 내신 모의고사 수업은 이렇게 하겠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되게 자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어법 수업일 것 같아. 어법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건 너희들 직접 풀어봐야 느끼는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어. 미안한데, 시간 2분 줄 테니까, 요 1번만 풀어보는 거자. 1번만. 오케이? 한번 풀어보자. 자, 한번 내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 나는 어법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 많은 학생들이 어법 문제를 풀 때 문법만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갖다가 해석으로만 푸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 근데 나는 항상 문법 문제를 풀 때, 어법 문제를 풀 때 문법으로 적용해서 해석으로 꼭 마무리를 줘라. 하나로 푸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수능의 대세가 통합교과형 문제 아니겠느냐. 저는 문법입니다. 저는 독해입니다. 이렇게 안 나와. 항상 문법으로 접근해서 해석으로 마무리 질 수 있는 능력을 잘 키워야 된다. 혹시나 내가 시험 볼 때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혹시나 내가 시험 때 문법 잘 모르겠는데 해석 못 하겠는데 둘 중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찍었을 때 맞출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항상 여기에는 어떤 문법이 적용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처음에 나는 이렇게 표시를 해. since 전치사를 동그라미 치는데 여기 컴마 있으니까 끊어가는 게 되겠네. since는 뭐뭐 이후로라는 두 가지는 전치사 아니겠느냐. 그래서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오게 되면 뭐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절에는 현재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여기 다 현재 완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로는 구분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자. 너희들 혹시 알고 있나 모르겠지만 더 넘버 로우가 있는데 요거는 나 문법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더 넘버 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넘버 로우가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더 넘버 로우 다음에는 얘가 복수명사 그 다음에 단수 동사가 나올 것이고 얘는 복수명사 그리고 복수 동사가 오게 된다. 무조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더 넘버 오브 다음에는 복수명사 단수 동사가 나오고 넘버 오브 다음에는 복수명사 복수 동사가 나온다는 건 일단 알아야 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문법으로 접근해서 해석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문법은 이렇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를 살펴보면 일단 똑같이 이게 비슷한 게 더 너희들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정관사를 구분하는 문제를 안 나와. 선생님 이거 다른 점이 있다면 정관사, 관사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더 넘버로 복수명사는 모못의 숫자는 이 경련 수시어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어의 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넘버로가 주어라서 단수동사가 온다면 넘버로는 얘가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부정수량 형용사야. 당연히 그러면 넘버로 복수명사 얘가 주어가 된다. 당연히 복수명사가 주어가 됐으니 복수동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오케이?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은 who는 다 맞아. 그 다음에 is냐 are냐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더라. is냐 are냐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선행사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people 복수기 때문에 are가 나온다. 그 와중에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 단수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 단수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has increased가 되겠다. 생각해보고 쌤 앞에는 복수인데 왜 뒤에는 단수니까 방금 선행사는 people이랑 are가 오고요.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 단수동사가 오기 때문에 has가 되겠더라. 그래서 일단은 그 앞에 부분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are가 나오고 has가 되는 요 형태 3번, 4번에서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문법으로만 적용한 거잖아. 이게 해석으로 제대로 적용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가 많은으로 해석됐는지 숫자는이라고 해석됐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얘가 선생님 저는 더 넘버로 복수명사 단수 동사기 때문에 과감히 이걸 찍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평소에는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980년대 초반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해왔다. 갑자기 급격하게 방금 얘기했지만 사람들 숫자가 되니까 내가 더 넘버로를 간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문법으로 접근해서 해석으로 마무리를 져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는 뭐 이제 보통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묻는 건데 내가 미리 얘기를 하자면 분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수동이다 능동이다는 안타깝게도 문법으로 접근해서 해석으로 마무리 짓는 게 불가능하다. 딱 그것만 안 돼. 왜냐면 사물 주어가 사실은 사물 주어면 얘가 수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가 되겠지만 사물 주어가 무조건 능동 주어가 되는 수동 주어가 되는 건 아니거든. 물주구문이라고 해서 사물이 능동 주어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무조건 능동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수동 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묻는 것은 해석으로만 구분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conjure 생각합니다. on image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of the single man on the street corner 길가 모퉁이에 있는 독신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asking이 좋지 않겠느냐. 자, asked 과거 분사가 나왔다면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고 현재 분사가 나오면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잔돈을 요구하는 이란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는 asking for spare change가 앞에 있는 맨을 꾸며준다. 잔돈을 요구하는 길거리 모퉁이에 있는 독신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항상 나는 남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예를 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축구 1000대점만 하느냐?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열받게 뛰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어도 필요하고 거기다 평소에는 전술을 해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세트피스도 연습을 해야 우리가 축구 시합을 잘할 수 있는 거지 맨날 축구 연습만 맨날 문제만 풀고 맨날 그 모의고사를 푼다고 실력 있는 게 아니다. 평소에는 어법도 배우고 문법도 배우고 그리고 구문도패를 어떻게 하는지 연습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 보통 이런 걸 보통 남학생들은 빌드업이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 평소에 빌드업을 하는 거지 평소에 문제를 푸는 게 실력을 늘리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빌드업을 하게 되면 좀 내신을 잘 보지 않을까. 그래서 뭐가 일단 했다. 나는 이렇게 어떻게 준비하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야. 파란색은 저는 얘가 지칭을 의미하는 거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문법이 되겠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자, 텐드 투부정사 뭐뭐하는 경향이다. 투부정사 투뷰가 이어진다. 그리고 너희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뷰 A as 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는 뜻으로서 전사 as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느냐? regard A as B, think of A as B, look upon A as B, see A as B, treat A as B가 있고 근데 consider 같은 경우에는 consider A as B 정도만 외우면 좋겠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뒤 돌고 이거 쓰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간다. 나는 이거 미리 준비해 놓으면 너희들이 제대로 적고 있나 안 적고 있나 띄워놓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도대체 왜 때문에 하이라이트일까? This is, that's because와 that's why를 구분해라 라든가 아니면 뭐 be devoted to ing 왜냐면 보통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이때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나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되고 내가 한번 해석해주고 너희들 한번 해석하고 그 다음에 영작을 하게 되겠더라. 다 여기 나온 대로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다고 공부해봐야 돼. 보면 알겠지만 that's why가 되는데 that's why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앞에 원인 뒤에 혈과 that's why 앞에 혈과 뒤에 원인 that's because가 되는데 이 와중에 또 변형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원래 문장은 뭐였냐 that's the reason why였는데 이때 why라는 선행사가 생략된 형태다. 그럼 원래 문장으로 that's the reason why 가능하다. That's the reason that 가능하다. That's the reason for which도 가능하다라는 거 미리 다 적어놨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말도 빨리 하고 적을 시간도 안 줬는데 왜냐면 30분 내로 내가 이거 3개 준비한 걸 다 보여준다고 해서 얘가 딱 오자마자 한 말이 30분 있다 투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 못 보여주고 가면 나도 나 이거 사실은 3시간짜리를 준비했는데 이걸 갖다가 30분 내로 보여주느라고 조금 급하게 했지만 평소에는 이거 띄워놓고 이제 아마 부담스럽게 이렇게 하겠지? 나 잘 적고 있냐? 야, 빠졌잖아. 난 4개 적었는데 왜 3개야?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그림 칠판에 적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고 난 띄워놓고 와서 잘 적고 있느냐 안 적고 있느냐 이렇게 보게 될 것 같다. 깨끗하다 이게. 우리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는데 야, 그 시험지가 네 마음이냐? 아주 순수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뻔했는데 첫날부터 내가 또 이렇게 찍힐 뻔했어. 이런 얘기하면 겁나 찍힐 텐데. 오케이. 일단 와줘서 오늘 너무 고맙고 그래도 일단 너희들이 뭐 당연히 여기 다니는다 이런 토요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거는 이건 우리 원장님이 준비한 거고 원장님 안 계시잖아요. 오늘 이게 좀 별론 거 같고 볼펜은 내가 준비한 선물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 오케이. 원장님 그랬다. 그 루틴 허접해서 본인이 커피를 사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 욕하지 말고 원장님 커피 나는 볼펜이니까 한번 그래서 여기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부담스럽다. 난 나의 그 전화번호 소중해서 아무나 안 알려준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얘기했던 대로 이거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모자 나는 이제 성격이 깔끔해서 뭐 선생님 연락 금지 하면 절대 연락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고맙다, 수고했다. 그러면 여기서 뿅 하면 여기 뭐야 유튜브 라이브가 끝나. 그리고 이 수업의 특징, 내 특징은 뭐냐면 단톡방에다가 그래서 이걸 갖다 수업 끝나면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나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수업 시작하자마자 동영상을 띄운다. 라이브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종료를 누르게 되면 이 라이브 링크가 자동으로 녹화 링크로 바뀌게 돼. 그래서 수업에 현장에 온 학생들도 내가 좀 말이 빨랐던 것 같다. 요거 빨리 너무 지나가서 선생님 못 봤다 하는 애들은 다시 봐도 좋겠지만 그런 애들은 적고, 그리고 또 몰랐던 부분 다시 봐도 좋겠지만 그런 학생은 좀 별로 없더라고. 난 두 번째만 보면 좋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제가 바빠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수업 못 오는 학생들이 적어서 보게 된다. 근데 생각보다 꽤 괜찮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다. 고맙다.